안녕하세요. 불교학개론 특강 6번째, 유튜브 기준으로는 12번째 지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주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주의 형태라는 건 불교적 세계관. 근데 사실은 그 불교적 세계관이 불교라고 하는 게 메이드 인 인디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대 인도의 우주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대 인도의 우주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떠한가? 그것을 이 환경, 자연에 해당되는 기세관과 그 속에 존재하는 중생들, 존재들, 그 존재들의 세계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중에서도 일단 그 3개가 하나의 세계인데 그 세계가, 그 우주가 하나의 단일 우주가 아니라 멀티버스라고 하는, 요즘 이제 이 물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중우주라고 하는, 나중에 특강으로 다중우주 이론을 한번 공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중우주의 방향성 자체가 한 7가지 정도로 다양한 상상들을 했더라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은 이 우주가 홀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프로그램. 근데 생각보다 많은 학자들이나 저명 인사들이 그 세계관을 사실은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출가하기 전에 읽었었던 게 신물리학 도서라 그래가지고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홀로그램 우주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는 아주 괴짜들만 읽는 책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세계관으로 좀 더 발전된 틀을 가지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재밌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한번 특강 삼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형태, 우주의 공간적인 형태를 이야기를 해서 그런 무한한 우주가 있다. 굉장히 다중, 여러 개의 중첩된 여러 우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모든 우주의 시작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궁금증 속에서 이제 연관될 수 있는 물리학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이 빅뱅설이죠. 빅뱅설. 창조론하고 지금 한참 계속 수십 년간 지금 서로 이 논쟁하고 경쟁하고 있는 이 빅뱅 우주론, 이 진화론의 시작이죠. 진화론의 시작. 이 빅뱅 우주론과 이 불교에서의 이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상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표현 쓰시죠? 불교에서는 뭘 무상하다고 하는지 한번 진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무상이다 이런 건데, 다시 한번 시작해서 복습해 보면 이런 불교적 세계관을 왜 배울까요? 인색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색함에서 왜 벗어나냐면, 인색함에서 벗어나서 광대한 마음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의 기반, 자질이 뛰어나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불교 수행을 하든, 불교 공부를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사회학습을 하든, 그냥 인간관계를 하든, 그냥 혼자 있든, 마음이 넓은 상태에서 있을 때 우리는 훨씬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거를 위해서 이 올바른 사유 방법으로서 우주의 형태, 이거는 공간적 세계관,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기원부터 우주의 멸망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주의
유지와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시간적 세계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멸해서 어떻게 다시 상속되어 가지고 새로운 우주가 생기는가, 이걸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작은 뭐냐면 성,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게 시작이겠죠. 일단은 불교에서는 뭘 무상하다 그러냐면요, 성주, 괴, 공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일기무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상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단위인지는 먼저 성부터 보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구사론에는 이 세계 하나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성, 주, 괴, 공, 그 다음 뭘까요? 성이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있겠어요? 공대가 있겠죠. 공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대 위에 무엇이 가장 먼저 생겨나는 거냐면 풍대가 생깁니다. 자, 허공이 있었다. 그 허공에 빅뱅에서 한 점에서 폭발을 하려면 허공의 한 점에 뭐가 모여야 돼요? 에너지가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풍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1점에 모이고 있어요. 풍대 위에 뭐가 생긴다고 표현을 하냐면 화대가 생긴다 그래요. 화대. 불이에요. 이거 뭐예요? 폭발. 폭발이 생겨났다 이거예요. 폭발. 뻥. 빅뱅. 뱅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폭발. 폭발했다. 그래가지고 확 펼쳐지잖아요. 근데 확 펼쳐지는데 공대 위에 풍대가 있고 풍대 위에 화대가 있고 화대 위에 뭐가 있다고 표현하냐면 수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폭발을 통해서 허공에 뭐부터 생기는 거냐면 수기부터 생기는 겁니다. 이 불 위에 그 불이 식으면서 뭐부터 생기는 거예요? 수기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 수기가 생겨나는 그 위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물질. 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구사론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풍대 위에 화대가 있고 화대 위에 수대가 있고 수대 위에 지대가 생겨난다. 그런데 그게 이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의 기원설과 연관을 씌워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요 빅뱅 이전에 허공이 있었고 그 허공에서 에너지가 모였고, 근데 요 에너지가 모인다? 이거는 뭐냐면은, 요 에너지가 뭐냐면은 전 우주가 성에서 주하다가 괴해서 무너졌잖아요. 무너져가지고 허공이 됐잖아요. 허공이 되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전 우주에 업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력이 에너지의 원동력이 돼서 폭발을 하고 우주가 형성되는 그런 관점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쭉 지나가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지금 허공에서 풍대, 화대, 수대, 지대가 형성이 되는데 몇 년 지났다 이렇게 지금 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요? 단위가 너무 작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 사는데 10원짜리 가져가서 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집을 사는데 10원짜리를 몇 개를 가져갈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 10원짜리 가지고 다니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차가 아니라 비행기를 가지고 가야 돼. 비행기. 요즘에 집값 올라가지고 비행기 가지고 가야 돼. 비행기. 그러면 단위 자체가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년으로 이제는 이게 안 되니까 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 성주개공을 논하려면 뭔가 먼저 겁과 찰나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하루를 살아요. 그러면 연까지도 갈 거 없이 시분초라고 하는 개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자, 말을 잘 보세요. 시분초라는 시간이 아니라 시분초라는 개념을 쓴다 그랬죠. 이게 불교적인 시간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냥 이건 개념일 뿐, 허구일 뿐,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속죄적 입장에서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쓰는 거지. 개념으로서. 그리고 개념이기 때문에 적절한 단위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선 시분초 쓰지만 성주개공, 우주의 성주개공을 논할 때는 겁을 써야 돼. 겁. 이건 뭐냐면 가장 거시적인 우주의 유지상속을 이야기할 땐 겁을 쓰는 거예요. 찰나는 어디다 쓰느냐? 가장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시간 단위를 논할 때는 찰나를 쓰는 겁니다. 찰나는 그냥 간단하게 대략 뭐 64분의 1초라고 이야기해요. 뭐 숫자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그냥 이게 어차피 째깍째깍 재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선정이 깊어졌을 때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간 단위를 그냥 우리 노스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었다니까요. 원빈 스님은 1초를 몇 개로 쪼개서 사나? 저한테 아무런 준비 없이 문득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얘기예요. 몇 개로 시간을 쪼개서 사나? 몇 개를 인지할 수 있나? 1초 중에. 1초 중에 몇 순간을 인지할 수 있나? 근데 그 인지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중에 64분의 1초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냥 64분의 1초 이렇게 찰나를 정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누가 72를 쪼개서 인지를 했어요. 그럼 찰나가 72분의 1초가 됐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거니까 대략 그냥 64분의 1초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겁이라고 하는 건 요 겁도 소겁이 있고요, 중겁이 있고요, 그리고 대겁이 있습니다. 일단은 겁부터 볼게요. 요 겁이라고 하는 건 나누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인간 수명 가지고 나누는 법이 있고요, 계자겁이라 그래가지고 계자씨 가지고 나누는 겁이 있고, 또 선녀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옷을 이렇게 이 바위 이렇게 긁는 그런 겁이 있거든요. 선녀겁도 있어, 선녀겁. 근데 그 중에서 숫자 계산하기가 제일 쉬운 게 수명이에요, 수명. 그 수명의 겁이라고 하는 걸 제가 숫자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진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류의 수명이 10살, 평균 수명이 10살일 때가 있었대요. 10살? 근데 이 10살일 때 시간이 100년이 지나면 11살쯤으로 늘어난대요. 또 11살이었는데 시간이 100년쯤 지나면 12살쯤으로 늘어난대요. 그렇게 해서 몇 살까지 늘어나냐면 8만 살까지 늘어나야 돼. 8만 살. 자, 100년에 한 살씩 늘어나는데 8만 살까지 평균 수명이 늘어나야 돼요. 거기서 끝이냐? 아니요. 불교는 항상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8만 살부터 100년 지날 때마다 1세씩 줄어서 다시 10살까지 줄어드는 시간. 이 시간을 1소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우리 김동아 교수님이 수고스럽게 계산을 해주셨어.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기를 1509만 18년이래요. 1509만 18년. 1509만 18년. 그러면은 다 우수리 떼고 1500만 년이라고 하죠. 1500만 년.
그러니까 겨작업으로 하면 이거보다 더 길어요. 선녀도 더 길어. 근데 그냥 이 나이 가지고 그냥 숫자로 계산하기 제일 쉬운 거 가지고 하면 대략 1500만 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겁, 작은 겁입니다. 그러면 요 소겁이 몇 개 곱해지면 중겁이 되냐면 소겁이 곱하기 20개 되면 중겁이에요. 그러면 소겁이 1500만 년쯤 되니까 중겁은 약 3억 년 되겠죠. 그러면 이 중겁이 몇 개 곱해지면 대겁이 되냐면 중겁 곱하기 4는 대겁이에요. 그러면 이게 약 12억 년쯤 되겠죠. 약간 숫자를 좀만 더 쓰시지. 0 하나씩만 더 붙였으면 약 120억 년쯤 되면은 우주의 나이하고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쓰시지. 그래가지고 제가 여지를 두기를 겨작업으로 하면 더 많다 이거예요. 겁 중에서도 겁의 계산 방법이 다 틀린데 근데 어쨌든 계산하기 제일 쉬운 게 이건데 이런 식으로 한 소겁이 이 정도 되고 20개 곱하면 중겁, 중겁 4개 곱하면 대겁이에요. 그럼 이 대겁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4개, 4가 나왔네, 4. 자, 요 4,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성주괴공. 그래서 하나의 무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 하나의 무상이 우주에 성, 주, 괴, 공이 지나는 시간을 하나의 무상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시간이 바로 대겁이에요. 그러면 성겁, 주겁, 괴겁, 공겁이 있을 건데 요 하나하나가 뭐냐면 중겁이겠죠. 그러면 요 성겁 하나가 20소겁이 시간이 걸리겠죠. 각자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의 대겁, 1기 무상이 80겁을 20, 80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상하다 그럴 때 그 무상의 단위가 좀 크게 이야기할 때는 80겁이 지나면 무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은 80세에 산다고 쳐요? 그럼 요 80세에 사는 걸 생로병사라고 하죠. 이것도 일기 무상이기는 한데 단위가 8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기무상이라기보다는 찰나무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길고 사연이 많아 보이지만 그래봐야 성주괴공 하나의 무상하고 비교를 하면 찰나무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무상을 이야기할 때는 생로병사, 거시적인 우주의 무상을 이야기할 때는 성주괴공, 다른 존재들, 이런 다른 이 모든 존재들을 이야기할 때는 생주이멸, 이런 단위들을 쓰는데 이런 단위들이 전부 다 무상의 단위들입니다. 그래서 성주괴공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우주에. 자, 성겁에는 어떤 일이, 어디 갔어? 성겁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빅뱅을 시작으로 성겁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먼저 기세간이 먼저 만들어질까요? 중생세간이 먼저 만들어질까요? 맞아요.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기세간이 만들어지는데 19겁이 걸린대요. 그리고 중생세간이 만들어지는데 1겁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불교의 고대 세계관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겁의 시간 동안 기세간과 중생세간 이렇게 표현했지만 기세간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3개와 중생세간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6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6도는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주겁은 머무를 주자 아닙니까?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는 가만히 있어요, 지금. 기세가는 가만히 있죠. 그럼 뭐가 변할까요? 중생의 변화를 논합니다. 어떻게 논하냐면요. 처음에는 비물질에 아주 청정한 중생이었대요. 무색계의 중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음의 번뇌가 많아지면서 좀 무거워져서 색계 중생이 됐겠죠. 그랬다가 마음의 욕망이 많아지니까 욕계 중생이 되겠죠. 그렇게 육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육도의 형성. 선업 중생이 악업 중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20겁. 주겁. 아직까지는 육도 중생이 돼서 악업 중생이 많아졌어도 무너질 정도는 아니에요. 세계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악업이 충분히 무거워지면 이제 괴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괴겁에서 기세간이 먼저 무너질까요? 중생세간이 먼저 무너질까요? 맞아요. 중생세간이 먼저 무너져요. 중생세간이 무너지는데 19겁. 그리고 나머지 1겁 동안 기세간이 무너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도 중생이 지금 여기서 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선업이 우세했다가 점점 악업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시소가 악업으로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무너지겠죠.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게 괴겁. 그 20겁 동안 쭉 무너져 내리다가 결국에는 다 무너지니까 이제 기세간도 무너지는 거죠. 기세간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겁으로 들어가서 20겁 동안에 이 허공, 없는 세계, 이제 요게 드러난 현상 세계라면 이것은 이 펼쳐진 세계가 아니라 닫힌 세계, 닫힌 세계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랬다가 여기서 공대 속에서 이 닫힌 세계지만 뭐가 있다 그랬냐면 공업이 있다 그랬잖아요. 업력. 업력이 쭉 이어지다가 상속되다가 이 업력이 이제 이 모여가지고 풍대, 이것이 화대, 폭발을 쭉 해가지고 요 다시 성겁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성주괴공의 순환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무상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일기무상이라고 한다. 일기무상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할 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교는 단위를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100만년 다음 뭐예요? 1000만년, 억년, 그 다음 또 뭐예요? 조, 경, 해,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단위 왜 안 쓰고 무슨 거짓말 같은 겁, 이런 단위를 쓰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도 뻥쟁이 아니냐?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툭하면 겁, 툭하면 몇 겁, 툭하면 무슨 뭐 아승지겁, 막 그러니까 숫자 개념이 뭐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거냐? 논하는 단위 자체가 뭘 논하고 있는 거냐면 이 우주의 생멸을 논하는 것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논할 때는 10원짜리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겁이라고 하는 수표 가져가야지 이거를 셀 수가 있지 10원짜리 가져가가지고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겁이라고 하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겁이라고 하는 숫자가 뭘 세는 단위다? 우주 나이를 세는 단위다. 이걸 일단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시적 세계관. 그런데 그것을 찰나로 쪼개고 들어가가지고 미시세계를 이야기할 때는 이 찰나로 쪼개고 들어가 찰나라는 개념을 쓴다. 자, 겁이라고 하는 건 실제해요? 실제하지 않아요? 실제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기로 부르기로 한 거예요. 개념이에요, 개념. 찰나도 개념이에요. 누가 나는 65초로 나눌 수 있다. 65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1찰나가 65예요.
65분의 1. 이건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규칙 따라. 그러니까 이 겁, 그 다음에 찰나 이런 개념들이 왜 나왔는가 이걸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겁은 뭘 세는 단위요? 찰나는요? 인간의 인식을 세는 단위예요. 인식. 겁을 세는 단위, 인식을 세는 단위. 자, 그래서 이렇게 성주괴공이 이루어집니다. 성주괴공이. 그러면 그런 단위들이 찰나든 겁이든 상관없이 보면은 한 찰나가 지났든 한 겁이 지났든 상관없이 지나고 나면 뭐라고 해요?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개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작은 단위 찰나, 가장 큰 단위 겁이에요. 이 중간에 무슨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천, 백, 천만, 억, 백천만, 억, 조경해, 뭐 그 다음에 저 인도 숫자에 보니까 쭉 더 있다가 맨 마지막에 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숫자 단위가 쫙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아무리 논해 봐야 무한을 그냥 펼쳐지기밖에 더해요. 그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이 시간, 이것을 가장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건 실제 하는 거예요? 허구예요. 허구를 뭔가 구분하고 나누려면 허구를 구분하는 방법은 반드시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인식 주체하고 상응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식 주체와의 상응 관계 속에서 가장 단순하게 나누는 게 3세인 거예요. 3세. 3세. 이게 뭐냐면 과현미. 과현미 3세입니다. 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지금 인식되는 그 순간. 그 전 건 뭐예요? 과거. 아직 인식 안 된 건요. 이렇게 단순하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금 보면은 1년이다, 10년이다, 100년이다, 1겁이다, 1억 년이다, 1경년이다. 이런 건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하는 것처럼 그 객관 대상을 그냥 단순하게 단위로 나눈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 과현미는 인식 주체와의 연관성을 논한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시간은 실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인식 주체가 단위를 그냥 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 주체와의 연관성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인식 주체와의 연관성을 논해서 가장 단순하게 지금 이 순간 인식되고 있는 그 순간을 지금이라고 한 거고 지나간 건 과거, 아직 안 온 건 미래. 가장 단순하게 인식 주체와의 상응 속에서 시간을 나누는 단위가 3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3세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누는 게 뭐냐면은 9세예요. 9세. 이제 이게 이 화엄에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대승에서. 과거를 이번엔 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과거에도 과거가 있었고 과거에도 현재가 있었고 과거에도 미래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그 기원을 알아야 돼. 기원. 왜냐하면 자 봐보세요. 과거가 있어요. 그래야 과거에도 또 과거가 있어. 자 봐보세요. 과거가 허구예요. 그럼 과거에 과거가 허구인데 그런 걸 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불교 이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이게 누구냐면 설일체 유부예요. 유부. 오늘 특식 먹어야겠네요. 유부. 근데 설했다 이거예요. 일체가 유부다. 사실은 부자 빼요.
설일체 유부의 특징이 뭐냐면 일체가 있다고 말했다 이거예요. 이제 제법 실상론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설일체 유부거든요. 유부는 존재의 실체를 있다고 본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불교 학파인 거예요. 불교에서는 모든 개념, 존재, 자아부터 법까지 전부 공, 무상. 여기서 무상은 항상할 상자 아니고 저 모양다리 상자 써서 이 개념일 뿐이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역사의 부파 중에 유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의 유일한 학파가 이 설일체 유부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학파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주력 학파. 인도에서 세력이 제일 그 강력하게 살아남은 부파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한 건데 설일체 유부할 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있다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게 뭐냐면 공간과 시간이에요. 공간과 시간.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중생세간, 중생과 세상의 구성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학 시간에 배운 거는 돌턴의 원자설처럼 사람이든 우주든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기본적인 구성 물질을 분석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분석해가지고 들어간 기본 물질을 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법. 불교에서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물질, 기본 물질은 이제 물리학이니까 물질이고 저 법은 비물질도 포함해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 그것을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법은 있어야 된다. 이 법은 있다 이거예요. 이 법에 화합물들은 없지만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봐보세요. 자아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 법의 화합 개념이란 말이에요. 화합된 이 개념은 무아예요. 그거 인정한다 이거예요. 설일체 유부의 관점이. 그런데 이거 말고 색이라는 법, 수, 상, 행, 식이라고 하는 그 기본법은 있어야 되는 거라 이거예요. 이렇게 논하는 게 설일체 유부의 관점 첫 번째 있답니다.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법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간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3세가 실유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있다. 그래서 설일체 유부의 관점을 유부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3세 실유 법체 항유 그래서 유부예요. 3세 실유 법체 항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묘했다니까요. 3세가 실유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실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생각했냐면은 요즘 표현으로 이제 빌어서 하면은 영사기가 있는데 필름이 있다 이거예요. 필름은 실제한다. 과거 필름, 현재 필름, 미래 필름이 실제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사기에 들어가. 순서대로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과거 필름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지금? 과거가 나오지만 나오는 순간은 현재잖아요. 지나가면은 과거가 된 거죠. 근데 지나갔어요? 필름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3세 시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미래. 지금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 필름으로 있어요. 그 필름이 영상기에 들어가는 순간 미래가 현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설일체 유부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시작은 대승불교는 누구와의 경쟁 속에서 나온 거냐면 설일체 유부와의 경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소승이라고 표현을 자꾸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소승이 초기 불교를 소승이라고 하는 줄 아는데 초기 불교를 소승이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초기 불교가 500년 전이라. 그러면 지금 나오는 신흥 교파가 500년 전에 있었던 불교하고 경쟁을 하겠어요? 지금 있는 불교하고 경쟁을 하겠어요? 지금 있는 그 불교, 그게 뭐냐면 설일체 유부. 있다라는 관념을 쓴다는 것 자체를 소승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이론적으로도. 그래서 대승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이 설일체유부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 발전을 한 거고요. 밀교는 누구랑 경쟁한 거냐면 힌두하고 경쟁한 거예요. 그래서 밀교는 굉장히 힌두적이고 대승은 굉장히 설일체유부적인 관점이 있는 거예요. 대승에는 그 밑바닥에 있는 체계적인 모든 교리 체계가 전부 다 설일체유부 거를 가져다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대로 흡수를 해서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3세가 과현미로 있다라는 관점 자체가 어디서 나온 관점이냐면 설일체유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이게 뭐냐면 속죄의 관점이죠. 이 속죄의 관점의 근반이 되는 게 설일체유부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설에서도 설일체유부의 업감연기설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실상론에서도 삼세시료, 법체항유라고 하는 이 유론, 있다라고 하는 실상론, 이것이 모든 제법 실상론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를 못하면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있다 없다 이게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적인 관점에서 과현미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럼 있으니까 과거에도 분명히 우리가 현재에만 지금 과현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도 분명히 그 과거의 그 순간은 현재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현재에 지나간 건 과거였잖아요. 그리고 지금인 이 현재는 과거의 미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하는 거죠. 그러면은 3세 곱하기 3세 하니까 9세가 됐네? 그럼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과거의 과거도 과현 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 27세가 되네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 또 과현 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합의한 거예요. 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인정하겠다. 근데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서 구세로서 무한세를 대신한 겁니다. 구세로서 이 시간을 무한히 쪼갤 수 있는 걸 대신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자. 구세. 그래서 대승의 시간관을 이야기할 때 9세, 10세, 호상즉 이런 문구가 있죠. 법구경이 아니라 화경도 아니고 법성계. 법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법성계. 9세, 10세 호상즉. 근데 여기서 말하는 9세가 바로 이 3세 해가지고 9세, 무한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속죄로서 있다면, 유라면 그 시간을 나눌 때 9세로까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속죄로서 끝나면 이게 지금 물리학이지? 불교가 아니잖아요. 불교가 되려면 진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진제. 속죄가 아닌 진제가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10세가 된 거예요. 9세 플러스 1세가 포함이 됐는데 이 1세가 바로 진제입니다. 진제의 입장에서 보면 무한세라고 하는 9세는 전부 다 뭐냐면 한 찰나의 일념이라는 거예요. 일념. 자, 일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일념. 인식의 기본이 되는
깨어있음의 힘,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왜 년, 겁, 찰나 이런 객관적인 단위를 쓰다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단위를 쓰게 됐느냐. 이것은 실제한다라는 전제에서 지금 연, 겁 이런 단위를 쓰는 거예요. 있다라는 전제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것은 허구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저런 모든 것들은 뭐하고 연관성에서 상응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개념이냐면 인식 주체하고 상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식 주체가 상응하는 속에서 3세, 9세 이런 단위가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인식과의 연관성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 1세가 뭐냐면 일념, 인식 주체의 일념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일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인식되지 않는 것, 인식되어야만 시간이 펼쳐진다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인식되어져서 경험된 모든 시간들 있잖아요. 그 모든 시간들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개념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이고 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길게 지나간 시간도요, 과거는 되돌아보아서 인식하면 딱 한 찰나예요. 과거가 길게 느껴져요? 자,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거가 진짜 긴 것처럼 느껴져요? 그건 생각이에요. 느끼는 건 한 찰나예요. 아니, 이렇게 억지로 대답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과거를 한번 느껴보세요. 지나간 과거가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길다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지 지나간 건 1찰나, 한 찰나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일념의 의미입니다. 시간이라는 건 전부 그런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실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찰나인 거예요. 그래서 한 찰나와 성주개공의 80대 겁이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상대성인 거예요. 상대성. 시간이 상대성이라는 건 한 찰나가 80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80겁이 한 찰나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변하는 게 물리학에서는, 상대성 이론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변하냐면 만유인력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만유인력 중에서도 중력에 의해서 변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중력이 아주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죠. 시간의 속도가 외부 경계를 가지고 변할 때는 만유인력 가지고 변하는 거예요. 만유인력 가지고. 이제 만유인력은 강도가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질량에 의해서. 그래서 무거운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무거운 사람 주변에 있는 시간은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외부 경계를 가지고 논할 때는 이렇게 질량, 만유인력,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변한다라고 하는 걸 논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객관적인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이 누리고 있는 시간을 얘기할 땐 저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경험할 때 개인의 경험 속에서 시간의 고무줄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인식, 집중의 밀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집중이 깊어지면 시간은 빠르게 갑니다. 또 반대로 집중이 아예 사라져가지고 멍청해지면 또 시간이 빨리 가요. 멍해져 봐요. 시간이 이렇게 갔네? 그러잖아요. 멍해지면. 근데 또 집중이 깊어져도 시간이 빨리 가기도 합니다. 또 집중이 깊어지면 시간이 느리게 가기도 해요. 즉
집중에 따라서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식 밀도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주관적 시간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인식, 집중의 무게, 집중의 중량에 따라 변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객관 시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그 시간 단위 있죠? 이것이 속도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물질의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물질의 질량에 따라 왜 달라지느냐? 이걸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너무 재밌게 표현을 한 거죠. 그 시간이 다 됐어요. 상대성 이론 공부 못해요. 시간이 있어도 못해요. 왜냐면은 불교 공부해야지. 무슨 상대성 이론을. 불교 공부해야지. 무슨 상대성 이론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게 9세, 10세 호상직이라 여기서 9세는 속죄, 10세는 진죄로서 보완을 했다. 불교적으로 지금 보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9세든 10세든 그 시간들이 전부 서로 호상즉 겹쳐가지고 산란하지 않고 서로 상즉 상입하면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한다고 쳐도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겹쳐 있어. 따로따로 시간이 흘러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런데도 서로 산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로 상즉 상입해서 잘 흘러가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되느냐? 실제하지 않지만 이게 뭐냐면은 체는 없지만 용은 경험은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시간의 속도가 다르게 흘러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서로 산란해지지 않느냐? 그것은 규칙이 있어요, 규칙. 어떤 규칙이 있냐면 이런 규칙이에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정도 집중이 있을 때 흐르는 시간 단위가 있겠죠. 이 시간 단위를 이 집중이 없는 사람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규칙. 그래서 똑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그 집중이 있는 사람만이 그 시간 단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곳에 있는데 똑같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수신기죠. 그 수신기가 없으면 송신이 안 돼. 그러니까 산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이 산란해지려면 저 사람 시간 단위하고 상관없이 막 보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업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까르마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딱 상응하는 것끼리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산란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9세, 10세 호상즉 할 때 왜 산란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느냐? 진재의 입장에서 보면은 간단한 거예요. 허구니까. 산란해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속죄의 입장에서 볼 때, 있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그런 거냐면은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상응하는 거에만 딱딱 그것이 경험이 가기 때문에 서로 남의 거를 훔쳐볼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상응하는 업, 자신에게 상응하는 경험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육도도 겹쳐 있어요. 그리고 3계도 겹쳐 있어요.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 수미산이 있고 뭐 삼천대천 세계가 있고 저 멀리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겹쳐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다른 것들은 경험을 못하고 산란해지지 않느냐? 왜 이 세계가 혼잡해지지 않느냐? 다른 게 아니라 감각기관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감각기관의 차이.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자, 여기 물이 있다고 쳐봐요. 이걸 이제 중생사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 있는 물을 인간은 물로 경험하죠. 물고기는 공기로 경험한대요. 무슨 뜻이냐면 그 물이라고 하는 객관 대상이 있는데 경험되는 경험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천상 존재는 물이 뭘로 경험되냐면 땅으로 경험된대요. 그래서 선녀들이 내려오면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물 위를 걷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감각기관에는
물 자체가 우리가 땅을 보듯이 경험이 된대요. 그래서 걷는 거예요. 그럼 아귀가 보면 그게 뭘로 경험될까요? 불로 경험이 된답니다. 물이. 이건 무슨 뜻이냐? 소스가 수신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것으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란해지지 않는 거예요. 한 점에 겹쳐 있지만. 시간도 공간도 한 점에 겹쳐 있지만, 시공간이 한 점에 겹쳐 있지만 무한히 펼쳐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러면서도 서로 산란하지 않은 이유는 수신기가 달라서요. 나중에 다중이론 이론을 꼭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홀로그램 우주론의 기본이에요. 송신기, 수신기, 소스가 있는데 수신기에 따라서 경험들이 똑같은 소스, 똑같은 장소,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천차만별의 경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상한 얘기로 좀 간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관이 저렇습니다. 정리하면은요, 시간관 속에서는 왜 우리가 시간관을 궁금해했느냐?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주가 시방 무진 세계라 그래서, 시방 항하사 세계라 그래서, 이제 유니버스 아니라니까. 멀티버스. 멀티라는 표현도 이제 안 맞아. 인피니티야, 인피니티. 무한해요. 무한한 우주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한한 우주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우주의 시작을 보자 이거예요. 그게 창조냐 진화냐 자꾸 싸우지 말고 그 순간에 일어난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연유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유를 논하고 드러나는 현상을 함께 논하고 있는 게 연기론이고, 그 연기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른 게 아니라 이 우주가 성주개공하는 그냥 하나의 무상한 과정에 걸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주개공하는 이 하나의 과정을 시간 단위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시간이 겁이라고 하는 단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1겁이면 이 우주가 한번 성주개공하는 겁니다. 1대겁이면요. 성주개공으로 나눴으니까 또 성주개공 하나하나 겁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중겁. 그럼 그 중겁은 몇 년이냐 이거 계산해 보려면은 소겁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소겁. 그런 단위를 봐보세요. 만들었다니까요. 겁이라는 게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교의 시간관인 거예요. 만들어서 인정하고 쓰지만, 속죄로서 인정하고 쓰지만 그것의 실체는 진재에서 허구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는 것. 그러면 허구인 걸 어떻게 만드느냐? 인식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만든 게 3세. 근데 3세가 있다고 치면은 9세도 있어야 돼, 27세도 있어야 돼, 81세도 있어야 돼, 243세도 있어야 돼. 이제 더 이상 계산 못 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9세까지 하자. 대승해서. 그래서 9세가 있다라는 속죄의 존재라면 속죄 말고 진재로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념, 1찰나 한 번에 이 깨어있는 그 시간, 그 인식, 그것을 1세로 더해서 9세와 10세의 개념으로서 시간관을 종합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은 떨어져 있는 걸까요?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면 개념이니까 그래요. 시간과 공간은 서로 연결되어서 생겨난 개념이에요. 시간이 실제하고 공간이 실제한데 둘이가 서로 연결됐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과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나온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관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시공간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시공간.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시공간입니다. 시공간. 그래서 불교의 시공간을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이 현상론적인 세계관을 공부를 한 것이다. 세계관 중에 속재적인 관점. 그럼 이제 진재적인 관점을 공부를 하는 건 실상론. 실상론. 실상론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진재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진재는 어떤 식으로 처음에 들어가는 거냐면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진재론을 허구지만 시공간이 펼쳐져 있어요. 이런 형태, 이렇게 유지되고 이렇게 변화되면서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그 존재들은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게 실상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존재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파고 들어가다가 나온 게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돌터는 물질의 근본이 무엇인가 쪼개고 쪼개다가 원자, 이런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불교에서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색이잖아요. 수상행식, 비물질까지 합쳐서 그 모든 존재의 근본이 무엇인가 이것을 파고 들어가다가 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형성을 한 거예요. 이게 실상론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렇게 나타나 있는 현상의 근본이 무엇인가, 근원이 무엇인가를 파고 들어가서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다. 그래서 이 법이 법체계를 만들었고, 그 법체계가 5275법이라고 하는 이 체계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그 법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신조 아닙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법이라는 게 뭐냐, 이게 저희 사회법, 땅 때리는 그 법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다, 진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존재의 근원, 마치 물질의 근원, 원자 찾아 들어가듯이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 들어가면서 정리된 게 법체계라는 거예요. 그 법체계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예. 그 다음에 뭐라는 거냐면 이제 그래서 그 법의 실상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체계에 대한 공부가 없으면은 법의 실상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원래 실상론이 연기론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기론을 하고 실상론을 하는 게 사실은 순서에도 좀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기론을 했으니까 실상론부터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란 무엇인가, 법체계에 대한 공부를 간단하게, 오늘처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공간에 대한 세계관을 배우셨으니 틀이 좁은 인색한 마음에서 틀이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으로 수행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